예.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단락인데요. 그 separating components from an insurance contract.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슈런스 컴포넌트하고 다른 게 이제 가장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떻게 하는지 결정이 돼 있지만 investment component 우리말로 이제 투자 요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separating component 기준서에 그 앞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인슈런스 리스크를 인수하는 그런 엔티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슈런스 리스크가 아닌 다른 요소들은 분리를 해서 별도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같이 합쳐서 부채를 계산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인슈런스 레버뉴라고 하는 거는 인슈런스 서비스 레버뉴,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 이 부분하고는 분리해 가지고 이제 따로 투자 요소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로 해서 해야 되고 그죠? 심지어 이제 뭐 그런 그 부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 이 부분 자체도 이제 어떤 그 파이낸스 인컴 앤 익스펜스로 따로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따로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지만 애초에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쪽은 그 완전히 분리가 가능한 거 이런 거는 이제 IFRS 9으로 가는 거고 가지 못하고 이제 서로 코릴레이트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부채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네팅이 되겠지만 금액 전체에는 그 이제 퍼포먼스 PL 상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스팅트한 경우 아닌 거 이제 기준서에서 사실 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요 11B에서 기업은 디스팅트한 게 이제 아주 확실하게 인슈런스 컴포넌트하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투자 요소는 분리를 해라. 뭐로부터? 호스트 인슈런스 컨트랙트. 우리가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 전체로 봤을 때 그 디스팅트한 거, 분리가 가능한 거, 그 코릴레이트 되지 않은 거, 그 부분은 이제 분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는 디스팅트하다. 어떨 때? 필요 충분 조건이죠. 다음의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원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하고 인슈런스 컴포넌트하고 상호 아주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이지 않다. 상호 연관되어지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팅트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약 그 이제 equivalent terms 그러니까 이제 대체 가능한 equivalent죠. 동등한 그 유사한 거의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계약이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될 수 있다. 별도로 같은 시장에서 별도로 판매될 수 있다. 뭐 same jurisdiction은 이제 그 다른 지역, 뭐 나라 다른 거, 뭐 외국에는 주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같은 마켓이나 또는 이제 같은 나라, 같은 주에서 별도로 어떤 동일한 조건이 팔리거나 팔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에 의해서? either니까 either A or B죠.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뭐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판매하는, 발행하는 그런 회사들에 의해서 혹은 또 다른 그 파티, 그러니까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팔지 않는 그런 엔티티에 의해서도 이렇게 판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문장에 걸려 있는 거니까 다음에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디스팅트한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면 디스팅트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동일한 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시장이나 어떤 같은 jurisdiction에서 동일한 terms and condition 뭐 그러니까 같은 기간 뭐 하여튼 조건까지 포함해서 다 판매되거나 판매될 수 있다라고 하면 디스팅트하다고 봐야 된다 그죠. 기업은 쉘이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에 모든 정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결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지만 기업은 다음 아래에 뭐뭐 할 필요는 없다. 뭘? 수행을 하는 거죠. Undertake an exhaustive search. 그죠? 아주 그냥 exhaustive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찾는다 이거죠. 이런 작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To identify whether an insurance component is sold separately. 요게 지금 조건이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게 디스팅트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유사한 어떤 투자 요소가 별도로 판매되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찾을 꼭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이게 그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가 인슈런스 컴포넌트하고 서로 디스팅트해서 별도로 구별할 수 있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IFRS 9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하고 인슈런스 컴포넌트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기업이 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한 컴포넌트를 측정할 수 없어요. 다른 컴포넌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매주할 수 없어요. 뭐 인슈런스 컴포넌트 내지는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뭐 얘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슈런스 컴포넌트를 측정할 수 없고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를 측정할 수 없어요. 인슈런스 컴포넌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이제 IFRS 9, IFRS 17으로 적용되는 건 이제 디스팅트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highly correlated 돼 있고 indistinct하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하나의 컴포넌트의 가치가 다른 컴포넌트 가치에 따라서 변동을 한다면 기업은 IFRS 17을 적용을 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combined investment component하고 insurance component를 결합해서 두 개를 동시에 그 설명하기 위해서 IFRS 17을 채택한다 그런 얘기죠. IFRS 17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highly interrelated 돼 있는 거는 indistinct한 거니까 같이 묶어서 그렇게 이제 그 17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자가 또 뭐뭐 할 수 없어요. 한 컴포넌트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 the other is also present.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컴포넌트로부터 계약자가 이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lapse or 그러니까 이제 그 lapse 실효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만기 한 컴포넌트가 실효되거나 만기에 도달해요. 컨트랙트에서 그것이 lapse or maturity of the other 그죠? 한 컴포넌트가 실효되거나 만기에 도달함에 따라서 계약상에서 다른 요소의 실효나 만기를 야기한다면 엔티티는 IFRS 17을 적용을 해라. 두 가지 인슈런스 컴포넌트와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를 묶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디스팅트한 경우는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구분해 가지고 IFRS 9으로 보내요. 아닌 경우는 IFRS 17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한다. 부채에서는 이제 같이 넣어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ighly correlated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A, B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highly interrelated, correlated가 아니네요, 그죠? interrelated, 상호 내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디파인을 하는 거죠. 기준서에서는 이제 저 정도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한 컴포넌트를 측정을 할 수가 없고 한 컴포넌트의 가격이 변동하면 다른 컴포넌트의 가격이 동시에 그 변동을 한다라는 거고 계약상으로 보면은 계약자는 다른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한 컴포넌트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상에 있어서 한 컴포넌트가 실효되거나 만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컴포넌트의 그
그 실효나 만기 이거를 바로 이제 야기하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할 수 없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중에 또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말고 또 distinct, 그죠? 그 따로 구별되는 goods, 재화나 아니면 서비스, 인슈런스 서비스가 아닌 non 인슈런스 서비스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트랜스퍼 이거를 내가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준서에 이제 12절에 있는 건데 그 엔티티는 또한 인슈런스 컨트랙트에서 이렇게 그 구별되는 어떤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계약자한테 제공을 한다. 그죠? 계약으로부터 이런 약속, 계약상에서의 어떤 그 의무 사항이겠죠. 이것을 구별을 해내야 된다. separate 동사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엔티티가 must undertake, 뭘 수행을 해야 돼요. to fulfill a contract, 그죠? fulfill 나오죠. 우리가 fulfillment, cash flow가 이행현금으로 많이 해요. 그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undertake, entity must undertake to fulfill a contract, 그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지 않다면 엔티티가 이렇게 계약자한테 굿즈나 재화나 어떤 non-insurance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뭐로써 그런 as those activities occur 그런 어떤 그 activ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화를 제공하거나 non-insurance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액티비티들이 그 발생함에 따라서 그것들을 계약자들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이런 액티비티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하는 must 그런 액티비티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아래 사항을 그러니까 to 이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양한 어떤 administrative task 그런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준비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런 절차들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To set up a contract. 컨트랙트 자체를 내가 맺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행정적인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그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을 얻는다든지 뭐 내부 결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 수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어떤 태스크 앞에서 얘기하는 이 태스크에 대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런 폴리시 홀더한테 그 태스크가 수행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런 액티비티, 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계약자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분리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디스팅트한 어떤 goods나 non-insurance service component 이런 부분들은 다 인슈런스 컴포넌트하고는 다른 거고 인슈런스 서비스하고는 다른 거고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 good or non-insurance service 계약자한테 약속한 재화나 어떤 비보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distinct해요, 그죠? distinct하면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indistinct,하면 이제 그 구분이 안 되니까 합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distinct해요. 어떻다면 policy holder가 이런 재화나 non-insurance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면 either A or B, either on its own, 자기 스스로에게 아니면 together with the other resources,
그 계약자한테 그 즉시 이용 가능한 다른 어떤 그 자원들과 같이 그렇게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면, 그죠? 요거 자체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재화나 서비스, non-insurance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의 어떤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또 엄격하게 그거 자체로부터 내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용 가능한 다른 자원, 다른 거와 연결해가지고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디스팅트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죠. readily available resources, 즉시 이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이제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별도로 판매되는, 그죠?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굿이나 non-insurance 서비스하고 달리 별도로 판매되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해요. 이 해당되는 엔티티가 팔든지 아니면 다른 엔티티가 팔든지, 혹은 또 자원인데 뭐냐? policy holder가 이미 획득한 그런 자원으로부터 괄호해놓고, 또 마찬가지로 from the entity, 해당되는 기업이나 아닌 다른 어떤 그 transaction or 다른 이벤트로 해서 이미 획득한 그런 그 자원을 말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니까 그냥 그거 자체 독립적으로 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거, 근데 그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이득을 얻는 부분 자체, 이거 자체가 이제 그 디스팅트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디스팅트와 인디스팅트다, 그렇게 이제 적용 지침에서 조금 이제 명확하게 어떤 정의를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게 재화나 이제 non-insurance 서비스 계약자들한테 약속한 것은 인디스팅트하다, 디스팅트하자, 디스팅트하지 않다, 분리가 불가능하다. 어떻다면 그 현금 흐름이나,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하고 관련된 현금 흐름이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highly interrelated, 아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랙트의 인슈런스 컴포넌트의 현금 흐름하고 위험하고 아주 그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러면은 디스팅트하지 않다, 구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티티는 다음을 제공을 해요. policy holder한테 뭐를? A significant service, 아주 유의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In integrating the good or non-insurance service with the insurance component. 그러니까 어떤 보험적인 요소하고 이런 재화나 비보험적인 어떤 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결합하는, 그거를 이제 그 결합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서비스를, 유의한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는 이제 그 분리가 불가능하다, 인디스팅트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디스팅트하면 인베스트 컴포넌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합쳐서 컴바인해서 그죠? account for, 같이 매저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를 측정을 할 때.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그 앞에 이제 그 좀 지루하셨겠지만 적용 지침에서 뭔가 이제 그 기준서에서 얘기한 원칙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이제 앞에 부분들 설명을 했어요. 기준서에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level of aggregation으로 들어가는데, 이 그 적용 지침 같은 경우는 그 separating component 지금 설명드린 거 빼고는 이제 general measurement approach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내용의 한 3분의 2 이상이 거의 이제 general measurement, 여기 measurement라고 했지만 general measurement, 이 여기에 이제 할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기준서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빌딩 블록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기준서 자체에서는 언급은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원칙에 의해서 이걸 왜 빌딩 블록 어프로치를 하는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슷하게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어떤 발표를 할 때 빌딩 블록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액츄얼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모노그래프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리스크 어저스먼트가 있어요. 계리사회에서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해서 뭐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내년 초면은 이용이 가능한데,
굉장히 그 잘 해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따로 조금 그런 내용들을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도 좀 뒤에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제 거기에서 딱 아예 그냥 나눠요. 빌딩 블록 1. 그래서 estimate of future cash flow 얘기하고 빌딩 블록 2는 adjustment예요. adjustment of 그런 cash flow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 그다음에 is related financial risk. 그거하고만 관련된 financial risk예요. 저쪽에 이제 뭐 IFRS 9 쪽에 그런 financial risk가 아니고 그 빌딩 블록 3 하면은 또 adjustment예요. 뭐에? 그 non-financial risk에 대한 그 안에는 인슈런스 리스크와 non-insurance risk 해가지고 이제 가장 큰 포션인 인슈런스 리스크가 있고 뭐 이제 생보 쪽에서는 뭐 보통 mortality, 뭐 morbidity, longevity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on-insurance risk 관련된 RA 그거는 이제 lapse or persistency 그 다음에 또 expense 리스크까지 해서 non-insurance risk 해가지고 전체 이제 빌딩 블록 3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기준서에는 보시면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어떤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야흐로 이제 요 안에서 그런 어떤 빌딩 블록 1, 2, 3에 대한 것들을 그 기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거기서 이제 기준서는 그냥 딱딱 정해져 원칙을 그냥 딱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들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용 지침까지도 사실은 우리 컴플라이언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베이시스 포 콘클루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적용 지침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바야흐로 이제 메저먼트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서로 보면은 이제 29절에서 71절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보완하는 설명으로 그렇게 내용이 많다 이거예요. 첫 번째 빌딩 블록 1 estimate of future cash flow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딩 블록 1.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서에서 얘기했던 것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다 이거죠. unbiased.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설을 이제 뭐 중립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unbiased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좀 뭐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과목 듣고 뭐 특히 이제 캐나다 워터로 대학에서 이제 과목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물어보니까 불편,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중립적이라는 얘기도 되고 뭐 보통 이제 업계에서 많이 쓰는 얘기는 뭐 best estimate 얘기하는데 best estimate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통계적으로는 엄밀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unbiasedness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unbiasedness는 뭐를 체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내가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샘플 mean의 그죠? 그러니까 샘플들의 expected probability weighted mean이 population 그죠? 모집단의 미우하고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샘플 mean이 그것이 이제 unbiasedness를 그 담보하는 통계학 차원에서의 엄격한 어떤 definition이에요. 그래서 중립이다 이런 얘기는 좀 그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통계적인 의미에서 엄격한 unbiasedness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그리고 내가 결론 낸 거를 서포트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어떻게 돼요? unbiased use. 불편 뭐 추정 작업이니까 이제 불편 추정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without undue cost or effort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많이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기준서를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각각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회사의 내부 그 기관계, 뭐 정보계 이런 식을 통해서 내부 경험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without undue cost or effort죠, 그죠? 과도한 비용이나 과도한 노력 없이,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제 기준서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드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B37에서 41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켓 베리어블과 non 마켓 베리어블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현재의 추정치를 사용을 한다. 그죠? 요것 때문에 제가 왜 그 current에 해당되는 시가라 그랬죠. 시장의 시자가 아니라 current 의미의 시가예요. 그죠? 그래서 킥스에서 우리가 시가 평가하는 거는 이 의미의 current estimate이 아니고 시장 가격, 이게 시가라는 의미예요. 두 개를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의 경계 내 현금 흐름. 이 부분이 이제 아직도 좀 그 논쟁을 좀 하고 있는데, argu를. 어쨌거나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섹션에서는 쭉 여기까지 이제 다루게 돼요. 자, 이제 빌딩 블록 1에 대해서. 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unbiased use of all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뭘 결정하는 거냐? expected value.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말로 기대값인데 or 또 강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이제 그 기준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약간 좀 expected value가 뭐냐, 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모드나 미디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probability weighted mean이다, 그죠? 확률로 가중한 평균이다. 그거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또 강조되죠. 여기만 있고 나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솔벤시 영향이나 아니면 뭐 embedded value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 얘기했던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를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거하고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내용이에요. 아주 빌딩 블록 1에서부터 나타나요. 뭐 가능한 아웃컴, 그죠? 가능한 아웃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possible outcome, 가능한 어떤 결과치들의 전체 범위의 of니까요, 그죠? 그거의 기대값이다. 뭐를 감안하느냐? 뭐든 합리적이고 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능한 정보를 다 활용을 해서 언제 리포팅 데이 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요 of가 full range of possible outcomes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어떤 결과치들의 전 범위에 걸쳐서, 그죠?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각각의 어떤 outcome들은 its own probability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probability weighted mean 구할 때 probability를 그 outcome들에 다 곱해가지고 probability mean을 구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outcome을 만드는 input value를 내가 최선 추정, best estimate, 뭐 그게 뭐 MLE로 하건, maximum likely estimation으로 하건, 아니면 minimize 뭐 residual을 하건, 그죠?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input value에 최선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 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outcome, 그거의 probability 다 그렇게 내가 추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expected mean, probability weighted mean, 아니 expected value, probability weighted mean 구한 게 바로 빌딩 블록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다른 소리들을 하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계약 건별로 뭐 우리 예전에 배운 것처럼 뭐 사망률이 됐건 무슨 위험률이 됐건 whatever risk 뭐 하여튼 그 frequency가 됐건 아니면 빈도 심도 합친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이 됐건 이렇게 숫자를 뭐 아주 작은 어떤 확률을 넣어 가지고 예? 아니면은 그 average severity 그러니까 severity 자체가 이제 average지만은 severity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2017년 5월 달에 완성되기 전에 영국의 IASB 위원이 와 가지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미디언.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CPA 같긴 한데 그런 논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중원 부원 하는 거예요. probability weighted mean이다. 그러면은 미디언이나 모드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잠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슥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 가정에 대한
베스트 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넣어서 계산하는 옛날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걸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배워야죠. 여기 있는 것처럼. 배워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합리적이고 뒷받침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 리포팅 데이터, 그 다음에 without undo cost and 이런 것들은 뭐냐? includes information about 과거, past event, 그죠? 내가 이제 과거 경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조건, current condition. 그죠? 조건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regulatory environment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 언더라이팅 하는 조건도 다를 거고 클레임 쪽의 어떤 프로세스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과거하고. 그럼 커런트 컨디션 해야 돼. 무조건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사이언티픽한 그런 워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 데이터, 그다음에 현재 과거하고 다른 조건. 또 하나는 미래 조건에 대한 forecast라고 돼 있어요. 이게 참 이제 애매한데 이제 B41 뒤에 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future cash flow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점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모델이 있다 그러면 과거 경험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경험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current condition 이걸로 다 과거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관되게 조정을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차원의 거가 프리딕터니까. 근데 또 가까운 장래 내지는 미래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조건의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future cash flow예요. future cash flow.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future 컨디션에 대한 forecast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B41에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용 가능한 정보, 그 회사로부터의 entities own information system, 그죠? 우리 기관계, 뭐 정보계가 됐던 그런 어떤 그 계약 내지는 클레임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그 집어넣은 own information system 하에서 얻은 이용 가능한 정보들은 is considered 뭐뭐라고 간주된다. 뭐예요?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그냥 그럼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얘기하면 그냥 이 얘기네. 또 이렇게 하나로 딱 보지 마시고 또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뭐 시나리오를 뭐 내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뭐 10만 개, 20만 개, 막 30만 개 이렇게 각각 아웃컴들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간단한 것들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이런 without undue cost or effort 이거에 대한 예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이제 뭐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는 거는 요거다. probability weighted mean of a range of possible outcomes 이런 얘기예요. 자꾸 이제 저거를 자꾸 이제 그 건별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옛날식으로 계산해요. 딱 멈추고 패러다임 시프트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란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주니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그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 추정하는데 여기 퓨처 빠졌지만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스타팅 포인트는 뭐냐? 바로 range of scenarios.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을 할 때 내가 1000개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시스템으로 그 구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나리오 넘버링이 있죠. 그거를 시나리오의 리얼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만 개까지 가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캐시 플로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range of scenario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그죠? 통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만든 그런 아웃컴 이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뭐를 반영을 해야 되느냐? Full range of possible outcome.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능한 결과들의 모든 영역을 반영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범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 이거는 이제 에스티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시나리오라고 한 다음에 그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능한 결과치들을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그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 이치 시나리오는 특정하게 금액하고 언제 이 현금 흐름이 얼만큼 언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특정한 하나의 아웃컴에 대해서 한 시나리오, 각각의 시나리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실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작게 월 단위로 한다 이러면 어느 먼스에 이게 발생하는지, 분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분기에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란 얘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어우 이거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막 종신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50년, 60년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다 해요? 다 또 그거를 어느 정도 서머라이즈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꼭 그냥 한 5, 60년을 다 월 단위로 해라, 뭐 분기 단위로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 말이에요. 그죠?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를 봐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까지 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추정한 확률, 그 아웃컴의 확률까지 그죠? 그래서 보통 내가 뭐 10만 개, 20만 개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같은 아웃컴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만 개 중에서 몇 개 나오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디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뭐 한 십몇 년 전에 솔벤시 2에서 그 시나리오를 이미 그때 뭐 5만 개, 10만 개 막 그 클레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시나리오를 제너레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거기에서 그 value at risk, confidence 레벨을 정해서 찍을 때 이거를 order statistics 순서를 제가 쭉 늘어 세워요.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이게 probability가 얼마냐 이걸 하기보다는 그냥 한 10만 개 있으면 그 중간에 딱 반에 해당되는 거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미디언이에요. 그죠? 50%일 아니에요. 50th 퍼센타일이 미디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언으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면 미디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닌 경우 그죠? 시메트릭하지도 않고 양쪽의 테일이 다른 거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민값하고 expected value하고 모드하고 미디언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그거를 expected value, probability weighted mean 이렇게 이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probability를 estimate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개고 한 5000개고 엑셀 환경에서 이제 구현을 했으니까 이제 시스템을 만들 때 이제 개발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면은 엑셀 안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죠? 히스토그램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그래프로 보여줘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룹핑을 해서 어느 구간 이렇게 오자이브라 그러는데 그룹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안에 몇 개가 있고 그래서 다 확률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엑셀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으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으로 짜게 되면 바로 그 probability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요 이치 시나리오에서의 캐시 플로우는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추정된 확률에 의해서 웨이티드 그죠? 그 가중 평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웃컴에 대해서 뭐를 expected present value 그죠? 여긴 지금 그냥 estimate of future cash flow를 했다가 여기는 디스카운트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빌딩 블록 2로 빼야 되는데 성급하게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어쨌거나 빌딩 블록 1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는 나중이에요. 나중. 죄송합니다. 그 아웃컴에 뭐를 expected present value예요. 그죠? 그냥 expected value를 구하려고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없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목적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많이 인용하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거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은 not to develop a most likely outcome.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업계에서 얘기하는 best estimate 제가 그랬잖아요. best estimate이 뭐냐? 최선 추정,
그게 뭐냐 이거죠, 데피니션이. 여기서는 지금 unbiasedness는 그 규정을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most likely outcome. 정말로 그냥 이거 그대로 때려 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드가 될 수 있겠죠. 시나리오 하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그램처럼 해가지고 했을 때, 가장 most likely, 그죠? probability가 높은 그 경우를 택하는 거. 뭐 모드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most likely outcome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엄밀한 어떤 그 정의 없이 쓰는 그냥 가정을 최선 추정해가지고 그거를 대입을 한 그런 best estimate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 것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여기다 그냥 넣어줬으면 좋은데 best estimate, best estimated outcome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most likely outcome 이거를 develop 개발하는 게 아니다. or more likely than not. 요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not 아닌 거보다는 훨씬 더 likely. 우리가 likely 그러면 이제 like의 likely 형용사가 되고 likelihood 얘기하잖아요, 그죠? maximum likelihood. 그건 뭐예요? 샘플이나 N개가 있으면 각 샘플들을 내가 그 피팅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션 그 PDF 값에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probability를 maximize 시키는 파라미터 값을 추정하는 게 MLE 방법이잖아요, 그죠?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그때 likelihood이 바로 요거의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10중 8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거 자체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미래 현금 흐름의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다. 그래가지고 빌딩블록 1, 2를 이제 벨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부정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결론에 근거하면 또 한 번 얘기해요.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most likely outcome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또한 more likely than not outcome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뭐에? 미래 현금 흐름에. 그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range of scenario. 뭘 반영하는? possible outcome의 모든 full range를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그 range of scenario가 스타팅 포인트고 그 각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하라고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좀 기준서를 읽어보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전에도 한번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cash flow projection pric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은 그때 한 90년대 말하고 2000년 초에 이런 식의 어떤 first principle 이래가지고 좀 바꿨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스토캐스틱하게 하진 않았지만 특히 생보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스토캐스틱한 그 프랙티스가 그때 이미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서 흉내낸다고 이제 배워가지고 한국에도 적용하자 하고 하다가 와 이거를 스토캐스틱하게 이런 식으로 프로바빌리티까지 추정하고 하는 거에 대한 또 한계를 느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늦었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이 와 한국 일찍했다 막 이러고 이제 그 부러워하고 막 이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건별로 가정치의 어떤 최선 추정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냥 그걸 넣어가지고 계약 건별로 한 거를 뭐 그거를 지금 기준서에 따라서 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그래서 적용 지침을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full range of possible outcome, full scenario죠. 이거를 고려할 때 목적은 모든 어떤 합리적이고 뒷받침하는 이용 가능한 또 이제 과도한 노력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그 다 포함을 하는 거. 이거를 is to incorporate 이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in an unbiased w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biased way가 best estimate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죠?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렸죠. unbiasedness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포멀한 테스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rather than to identify every possible scenario.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좀 rather than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식별하기보다는 모든 이런 정보들을 다 합리적이고 서포터블한 이런 것들을 incorporate 포함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걸 또 근거로 해. 봐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식별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플러그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을 플러그해 가서 하는 건. 다시 또 설명을 해요. In practice. 실무적으로는 아주 명시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다. 뭐면은 만약에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추정치가 우리의 어떤 측정 목적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뭐예요? 또 모든 합리적이고 뭐 이런 코스트 이런 것들을 민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난 고려를 해서 추정의 어떤 목적과 일관성이 있다며 그러면은 뭐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이거 시나리오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캐스틱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추정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요렇게 얘기했지만 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요 앞에. 그죠? 요 목적.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꾸 이 기본적인 어떤 목적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만 이제 요 문구만 딱 보는 거지. 행간을 읽고 앞뒤의 문맥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자,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절에서요. 예를 들어서 엔티티가 어떤 그 아웃컴들 있죠. 아웃컴들의 확률 분포를 추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뭐 broadly 그죠? 넓은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어. 뭐와 실제 probability distribution. 근데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은 뭐냐?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로? small number of parameters로. 그죠? 우리가 통계학을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distribution을 내가 normal distribution, log normal, 뭐 gamma distribution, pareto distribution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특성이 뭐에 의해서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규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했다고 시나리오 다 안 만드니까 그냥 플러그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expected mean을 구했는데 그죠? 시나리오를 내가 50만 개, 100만 개, 뭐 10만 개 이상 안 만들고 어떻게 돼요? 파라미터 값. 노멀 같은 뭐예요? 뮤하고 시그마. 로그 노멀도 마찬가지죠. 뮤하고 시그마가 있으면은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딱 내가 그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내가 실제 만드는 거고 숫자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뭐 어떤 그 진실에 뭐 가까워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지만 근데 모수가 있다. 파라미터 값. 뭐 갬마 같으면 알파, 베타 값을 MLE를 통해서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추정하는 게 그냥 내가 그냥 되냐 말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아까 말한 current condition, forecast of future condition 이런 까지 반영해 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것도 엄격한 어떤 통계적인 추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계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실무로 들어와 가지고 small number of parameter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는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 이거와 그 broadly 그러니까 아주 이거 자체가 뭐 딱 맞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broadly 그거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얘기예요. 그죠?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플러그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죠?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다. It really sufficient to estimate the small number of paramet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갬마다라고 하면 그 갬마의 알파, 베타 값 이거를 안다. 그런 의미에서 small number of parameter로 되게 통계적인 의미에서 엄격하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게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실무를 해보면 저런 디스트리뷰션을 내가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수 값을 내가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워터에서 논문 쓴 게 이제 유럽에서 온 어떤 그 손해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담보가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징에 따라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피팅을 한다 그래요. 예? 그거를 뭐 적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추정을 해요. 거기에서 근데 적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 값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MLE로 할 텐데 그러면은 과거 경험 데이터 받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모수를 알면 내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짜면 possible 시나리오를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스토캐스틱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함에 따라서 숫자들이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어떤 테크니컬 애스펙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엄격하게 얘기하는 거는 a small number of parameters, 그죠? 뮤, 시그마, 노멀이나 로그 노멀, 겜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파라미터가 3개인 것도 있고 4개인 것도 있죠. 뭐 부어 디스트리뷰션, 뭐 파레토도 generalized 파레토 A, B, 뭐 인버스 가우시안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그 클레임 쪽에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정밀하게 가는 부분들 테일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파라미터들이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앞에 한 문장만 딱 꽂혀가지고 거봐. 그냥 나는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내가 꼭 뭐 1000개, 5000개, 뭐 5만 개, 10만 개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 있어? 예. 스몰 넘버로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시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이게 스몰 넘버 오브니까 일이 작을래나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저게.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모델링, 그죠? 이게 앤서를 줄 수도 있다. 뭐에 대해서 within an acceptable range of precision,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이제 통계 얘기할 때 어떤 confidence interval 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통계적인 의미로 쓴다라기보다는 procedure 어느 정도의 그 정확도 정밀도 수용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그 답을 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로스 쪽을 한다 그러면은 간단한 게 엑스포넨셜이에요.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하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퀀시 쪽에 number of claims를 내가 그러니까 한 번 딱 해가지고 끝나는 뭐 사망 관련된 거 말고 계속 이제 리던던트하게 클레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이거는 포화송을 쓴다 그러면 모수가 하나잖아요, 그죠? 람다 하나로. 굉장히 심플한 어떤 모델링도 그런 만족할 만한 그 답을 줄 수 있다. 뭐로? 아주 많은 그런 그 자세한 시뮬레이션 이거 나오죠. 이거에 대한 필요 없이 간단한 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플럭해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란 얘기는 또 강조할게요.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지겹겠다.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자,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다음과 같이 아주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 이거에 의해서 캐시플로우가 driven, 야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may respond in a non-linear fashion, 그죠? linear fash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죠. 리니어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죠? 어떤 두 변수 간에 우리 뭐 그 linear regression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를 이제 linear fashion or non-linear fashion 이거는 뭐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cash flow가 respond in a non-linear fashion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있어서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cash flow가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this may happen if 다음에 뭐뭐 하다면 이거 그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ash flows가 현금 흐름이 반영을 해요. 뭐를? series of interrelated options, 그죠? 상호 연관성이 있는 그런 옵션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옵션이 하나가 아니고 series of option이야. 일련의 옵션을 반영을 해요. 현금 흐름이. 뭐냐? implicit, explicit. 명시적으로 내지는 이제 비명시적으로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어떤 상호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옵션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면 이런 앞에서 얘기한 이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In such cases 이런 경우들에는 more sophisticated stochastic modeling 그죠? 굉장히 sophisticated한 stochastic modeling이 is likely to be necessary 그죠?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to satisfy the measurement objective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경우는 뭐냐? 뭐 생명보험 쪽에서는 이제 뭐 금액이 큰 걸 얘기할 텐데 sophisticated stochastic modeling 그러면은 이제 뭐 그 굉장히 좀 그 클레임 쪽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클레임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제 금액이 좀 크고 발생하고 나면은 세틀될 때까지 그죠? 클레임이 종결될 때까지 오래 걸리고 또 그 어떤 시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보험 쪽에서의 어떤 큰 금액이라는 얘기니까 그 원수사에서의 그런 배상 책임이라든지 뭐 어떤 거대 리스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의 또 리스크를 미티게이트하는 재보험사 입장에서의 어떤 그 excess of loss라든지 이런 근데 어태치먼트 포인트죠. 뭐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10억 이상, 뭐 50억 이상 이런 로스들 별로 발생 안 하는데 발생하면 히트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sophisticated한 stochastic 모델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Solvency 2의 모델, Economic Capital 모델 이거를 이제 구축하는 미션을 받고 이제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업체라고 하는 건 이제 컨설팅 업체인데 불러서 소프트웨어를 봤는데 그러니까 재보험, 인슈런스, 리인슈런스 브로커가 있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재보험 계약을 따는 그 중에 하나 시스템은 그 로스 어마운트를 그때 당시에 뭐 10만 개, 50만 개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 뭐 자랑하냐 하면 한번 기준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 발생했는지 며칠 날 몇 시까지 발생했는지까지 제너레이트를 해요.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뭐에 필요해요? 리인슈런스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필요가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이제 뭐 재보험 쪽의 어떤 액세스 오브 로스나 거대 로스 할 때 필요한 건데 일반 이제 그 회사로 보면은 자동차나 이제 일반 쪽에서 그죠? 아니면 생보 쪽은 하여튼 뭐 좀 이런 필요가 많이 없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자동차의 배상 책임 쪽이나 그죠? 대인 그다음에 이제 일반 보험 쪽에서의 그런 큰 배상들 아니면 거대 리스크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sophisticated한 스토캐스틱 모델링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